자, 이제 보이드 포인터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드 포인터 P, 보이드 포인터를 선언하는 모양은 무척 간결하죠? 그냥, 예, 보이드, 나는 무언가를, 자, 아무 타입이나 다 가리키는 포인터야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보이드 포인터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인티저 어레이라는 1차원 배열을 가리키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어레이라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캐릭터 PTR 어레이 4라는 포인터 배열을 가리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드 포인터 하나를 세 가지를 다 가리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보이드 포인터는 아무 타입이나 다 가리킬 수 있으니까 가리키는 대상체의 타입에 제한이 없으니까 얘네를 다 가리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int array 5라는 배열을 한번 이곳에다가 그림을 그려보죠. 얘는 인티저 방이 5개인데 각 방에는 1, 2, 3, 4, 5가 저장이 되어 있고 자, 그 int array 방 5개짜리 배열에 시작 주소가 임의로 100번지, 104번지, 108번지, 112번지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질 때 int array죠. 네. 자, 이 int array라는 이 배열의 배열명은 곡그 배열의 시작 주소인 100번지를 의미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여기 100번지를 P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P의 안에 자, 100번지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죠. 포인터 변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소를 가리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P가 가리키는 이 곳, 그렇죠? int array의 0번 방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P는 자기가 뭘 가리키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는 void 포인터로 선언되어서 그래 난 포인터야. 내가 뭘 가리키냐고?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질 있죠?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키면 마치 자신이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안 통해요. 이 보이드 포인터한테는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방 하나를 가리키는지 또 내가 가리키는 그 방 하나가 무슨 타입인지 몰라요. 또는 자기가 뭔지 모를 뭔가 되게 긴 기억 공간에 그냥 시작 주소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안 되는 거다. 자, 원래 여기 지금 프린트 F 문이 있는데 프린트 F 문에서 뭘 출력하고 싶었던 거냐면 포인터 변수가 배열의 첫 번째 방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표현은 이걸 찍고 싶었던 거예요. P의 2번 방에 있는 3이라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열 표현으로 코딩을 해도 이게 다 무슨 표현으로 바뀌어요? 컴파일할 때 배열 표현으로 코딩을 해도 컴파일할 때 기계어 코드로 바뀔 때는 전부 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포인터 표현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포인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P 배열명 쓰고 첨자 2 더하고 거기까지 괄호 묶고 앞에 포인터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P의 2번 방을 접근해서 그 값을 읽어다가 정수를 찍어라는 표현은 P 플러스 2번 지는 곳으로 접근해라는 표현인데 바로 이제 여기에 걸리는 거죠. 자, 포인터를 둘째 치고 내가 플러스 먼저 해야 돼요. 소괄호가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1번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P에다가 2를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소에 더해진 2는 절대값 2가 아니니까 여기에 주소 연산규칙 제1규칙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용이 돼야 돼서 여기 뭐라고 타임명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P는 자기가 갖고 있는 100번지가 뭡니까? 예, 보이드 포인터라고 보이드형 주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void형 주소. 그러므로 나는 주소야. 그쵸? 나는 주소야. void 타입의 주소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이즈 오브 보이드 못 구한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못 구한다.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는 연산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는 연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코딩하면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 버립니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 버린다라는 거죠. 네. 자, 이 점을 감안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이드 포인터로 주소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캐스팅을 해서 써야 한다. 그죠? 그래서 캐스팅을 해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냥 P에다가 2를 더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보이드용 주소에 2 더하는 거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스팅을 해줍니다. 야, 너 이 순간 잠깐 인트 포인터 해. 이렇게. 그러면 P는 나 원래 보이드 포인터인데 나 인트 포인터로 캐스팅 됐잖아. 그럼 나 인트 포인터로 캐스팅 되고 그러면 여기도 사이즈 오브 보이드가 아니라 사이즈 오브 인트에서 자, 사이즈 오브 인트는 가능한 표현이죠. 그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P라는 보이드 포인터를 캐스팅한 표현이 바로 이거죠. 자, 캐스트 연산자가 먼저죠. 플러스보다. 이거 먼저 연산하고 P를 인트 포인트로 캐스팅해서 거기에다가 2를 더한 것을 괄호를 묶고 포인트를 붙인 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그죠? 자, 그래서 자, 인트 포인터 P 더하기 2. 그래서 인트 포인터 캐스팅한 P에다가 2를 더해서 자, 거기에다가 네, 그 주소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해서 네, 그 기억 공간의 값을 찍어라 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네, 3이 잘 출력이 되어진대더라.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강사님 포인터 표현은 이렇게 캐스팅하는데 배열 표현은 어떻게 캐스팅해야 돼요? 배열 표현 캐스팅 해볼까요? 프린트 F, 퍼센티지 이제는 어레이 2. 자, 캐스팅을 해야죠, 이렇게. 너 이 순간 잠깐 인트 포인터 해. 근데 이렇게만 캐스팅하면 될까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캐스팅 연산자는 2순위입니다. 어레이 연산자는 1순위죠. 그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예, 2순위, 1순위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나는 캐스팅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들 여기에 괄호를 한번 이렇게 더 쳐서 이걸 첫 번째, 이걸 두 번째 연산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되셨나요? 네,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보이드 포인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없나요? 네, 네. 자, 그 다음 표현을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음, 자, P는 더블 어레이. 자, 더블 어레이는 2행 3열짜리 2차원 배열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을 한번 우리가 같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더블 어레이
여기에 3면 여기에 1.5, 2.5, 3.5, 4.5, 5.5, 6.5.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 똑같이 보이드 포인터 P 변수 이용해서 더블 어레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임의로 200번지. 그 다음 방은 얼마 번지겠어요? 208번지, 216번지, 224번지. 네. 200, 뭐 이렇게 나가겠죠? 8번지씩 32번지, 240번지. 네.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배열의 시작 주소, 더블 어레이는 배열명, 고크 배열의 시작 주소인 얼마 번지를 의미한다? 200번지를 의미하는데 200번지의 타입이 뭐냐면 얘는 더블형, 자, 이 배열의 시작 주소. 여러분들 배열의 시작 주소는 우리가 어떻게 타입을 정했죠? 그 배열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의 한 차원 높은 주소잖아요. 그러면 이 더블 어레이라는 이 배열의 구성 요소를 보면 더블 영방 3개짜리 1차원 배열 하나,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더블 영방 3개짜리 1차원 배열의 한 차원 높은 주소 입니다. 그렇죠? 한자어 높임 주소. 자, 그러면 200번지 이렇게 받아서 그때부터 얘가 여기를 가리키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보이드 포인터 P는 내가 뭘 가리키는지 몰라요. 그냥 200을 멍하니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멍하니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멍하니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어떻게 되어지나요? 역시 무언가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캐스팅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소 계산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곳에서 출력을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뭘 출력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P의 일행 2열방을 출력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행 2열이면 여기가 0행 1행 0열 1행 2열 요거네요. 요거 6.5 요거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6.5를. 자, 이 내용을 출력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죠.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죠. 컴파일 에러 나죠?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겠죠. 자, 이 부분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거고요. 자, 프린트F. 이렇게는 안 되고 P가 캐스팅이 돼야 돼요. P를 캐스팅하지 아니하고는 뭔지 모르는 자료형에서 주소를 계산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자, P를 포인터 표현으로 바꿔놓은 게 이거죠. 행첨자 더하고 가로 묶고 포인터 붙이고 열점자 더하고 가로 묶고 포인터를 붙이는데 P가 200번지인 거는 알겠는데 200번지에다가 1을 더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이즈 오브 뭘 곱해야 되잖아요. 무슨 자료용 타임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200번지가 보이드 포인터라서 사이즈 오브 보이드를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자, 이게 바로 문제점이다. 이 코드의 문제점이다. 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캐스팅을 하지 아니하고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캐스팅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사님, 어떻게 캐스팅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캐스팅을 하면 될까요? 음, 잠시만요. 중요한 내용이 좀 들어와서 네, 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좀 답을 해줘야
상황이라서. 네, 죄송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답을 안 해드리면 업무 진행이 안 되는 게 하나 문자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자, 캐스팅을 해주는데, 캐스팅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원래 처음에 저장된 주소의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준다가 정답이다.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캐스팅을 했는가 봤더니, 이게 바로 캐스팅 부분이죠. 자, 요 타입으로 P를 캐스팅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배열 표현으로 캐스팅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면, 자, 프린트 F, 퍼센트 LF 갱, P 플러스, 조금 길어져야 되니까 뒤로 좀 더 밀어서 쓰죠. P의 일행 이열방 해놓고, 자, 얘를 뭘로 캐스팅하면 돼요? 버블 괄호 열고 포인터 어레이 3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캐스트 연산자가 먼저 연산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치고 자 저렇게 캐스팅된 P의 일행 이열방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이드 포인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포인터예요. 그렇죠? 사용할 때마다 특히 주소를 연산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 보이드 포인터를 전달인자로 보낼 때는 괜찮아요. 그냥 보내면 뭐 받으면 돼요. 그런데 뭔가 보이드 포인터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접근하거나 주소 계산을 할 때마다 계속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그죠? 자, 하나의 예가 더 있으니까 이제 마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캐릭터 PTR 어레이 4는 이렇게 네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이 네 개의 문자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캐릭터 PTR 어레이 4. 얘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 그리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자, 내려 그려볼게요. 네. 각 방이 무슨 방이에요? 콘스트화된 문자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형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처음에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됐고요. 이게 임의로 100번지면 여기에 100번지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헤어, 널, 요게 200번지면 여기를 이렇게 자, 스트링 문자열 상수들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저장이 되겠죠. 문자열 상수들은 스트링 영역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read only 영역인 거죠. read only 영역인 거죠. 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들이 이렇게 포인팅이 되어지는데 그때 캐릭터 PTR 어레이는 임의로 1200번지에 저장이 됐다라고 1200번지 그러면 그 다음 방은 1204번지 이렇게 가겠죠? 1208번지 포인터 변수니까 네. 1212번지 그러면 이 주소는 뭐예요? 이 자, 1200번지의 타입은 뭐예요? 1200번지의 타입 얘는 캐릭터 PTR 어레이는 배열이잖아요. 방 4개짜리 배열에 가장 큰 구성 요소의 한자 높은 주소 여기는 구성 요소가 한 가지밖에 없죠. 자, 컨스트 캐릭터 포인트 영방이 한참 높은 주소 타입인 거죠. 저 1200번지라는 타입 자체가 저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캐릭터 PTR 어레이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1200번지를 집어넣어라 한 거고요. P는 그때부터 여기를 이렇게 1200번지 받아서 여기를 가리키는데, 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가리키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뭐지?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리키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밑에서 하고 싶었던 표현은 뭐냐면, 요거네요, 요거. 프린트 F, 퍼센트 S로 문자를 하나 찍어주세요. 자, P 플러스 E, 요거네요, 요거. 네. 요거를 찍고 싶었던 거예요. P의 2번 방. 그러니까, 원래 포인트 변수가 배열을 가리키면 마치 지금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써서 여기가 0번 방, 1번 방, 2번 방.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가리키는 거 무슨 문자열입니까? 위에 보면은 바나나를 출력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자, 바나나. 여기 있는 바나나를 출력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출력하고 싶었는데 이미도 300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표현 자체는 불가능하다. 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캐스팅을 해야지만 이게 수행이 됩니다. 네, 캐스팅을 해야지만 이게 수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캐스팅을 뭘로 해야 돼? 1200번째 타입대로 원래 처음 저장될 때 타입대로 이 타입인 거죠. 이 타입.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요걸 여러분들 포인트 표현으로 풀었으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상태로는 연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P를 캐스팅을 한 거죠. P 너는 무슨 형의 주소를 갖고 있냐면 콘스트화된 캐릭터형 포인터 방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어. 이렇게 캐스팅을 해야지만 얘가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프린트 F 퍼센트 %S 만약에 P의 2번 방.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냥 이렇게는 2번 방이 접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const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캐스팅 해야 돼요. 캐스팅 하는데, 캐스트 연산대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캐스트 먼저 시키기 위해서 이 빨간 손가락까지가 필요합니다. 되셨습니까? 와, 강사님 보이드 포인터 너무 불편한데요? 그쵸?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보이드 포인터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아무거나 다 가리킬 수 있다. 못 가리킬 타입이 없다. 근데 또 최대 단점은 뭐예요? 음, 주소 연산을 하려고 할 때마다 캐스팅을 해야 된다. 그쵸? 네. 이 두 가지 장점과, 그러니까 하나의 최대 장점,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네. 자, 우리는 이 페이지에서 보이드 포인터가, 그쵸? 그냥 하나의 보이드 포인터로 이 세 가지를 다 가리키게 하는 것까지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대입만 하면 다 가리키잖아요. 근데 가리키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캐스팅을 매번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강사님, 그러면 굳이 보이드 포인터를 써야 되나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가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그 대3체의 타입을 알고 있는 자, 요런 형태, 그쵸? P같이 내가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대상체의 타입을 인지하고 있는 포인터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코딩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코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이드 포인터하고 함수 포인터를 정말 정말 잘 쓰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예제 11-15 같은 경우는 어, 대학생분들이나 시언어를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이 사실은 볼 수 없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레벨의 코드는 실무자분들이 주로 쓰는 코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나 뭐 시언어 책을 뭐 혼자 독학을 했다거나 학교에서 강의를 한 학기, 두 학기 들었어도 예제, 이 예제 같은 이런 실무적인 코드를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이런 코드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되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 들어보아요. 자, 메인 함수에서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는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어레이라는 배열이 하나 있고요. 자, i 어레이 인티저 방 5개짜리 배열이에요. 10, 20, 30, 40, 5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임의로 얘가 100, 104, 뭐 108번지 이렇게 나간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100번지의 타입이 뭡니까? 자, 100번지의 타입은 이 아이어리에 있는 각 방이 전부 인트로 구성된 방이잖아요. 구성 요소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트 형방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트 포인터 타입. 자, D 어레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D 어레이는 방이 3개인데 8바이트짜리 더블형 방이 3개죠? 자, 3.5, 7.5, 8.5. 자, 그리고 얘는 임의로 200번지서부터 잡혔다라고 하면 그 다음 방은 208번지가 되겠죠. 왜냐면 한 방 하나가 더블형 방이다 보니까 8바이트의 크기를 갖잖아요. 2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00번째 타입은 뭐예요? 200번째 타입은 얘는 더블형 방 3개로 이루어져 있는 1차원 배열이잖아요. 예, 더블형 방 가장 큰 구성 요소의 한참 높은 주소, 더블 포인터 타입이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F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어리 배열 출력할게요 하고 자, output array라는 함수를 2번 호출해 주는데 한 번은 iarray 출력할게요. darray 출력할게요. 이거예요. 자, iarray, darray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데 자, 보세요. 동일함수. 동일함수로 호출하는데 자, 한 번은 iarray를 보내고 한 번은 darray를 보내요. 한 번은 인티저형 방에 주소를 보내고 한 번은 더블형 방에 주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인트 포인터가 날라오고 어떨 때는 더블 포인터가 날라오면 뭘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드 포인터로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트 포인터로 받을까? 더블형 포인터로 받을까? 만약에 여기 더블 포인터라고 써놓으면 인트 포인터로 못 받을 거고요. 인트 포인터 스타라고 써놓으면 스타트라고 써놓으면 더블 포인터로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인트 포인터, 어떨 때는 더블형 포인터, 더 나아가서 어떨 때는 캐릭터 포인터 이런 걸 다 받으려면 답은 보이드 포인터밖에 없다. 그렇죠? 자, 얘는 모든 타입의 주소를 받음. 인트 포인터 좋아 받을게. 더블 포인터 좋아 받을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아웃풋 어레이는 이제 함수명에서 우리가 얘 기능을 알 수 있잖아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보내주면 자, 모든 주소에 받을 건데 어떤 애들 출력할 배열의 시작 주소. 출력할 배열의 시작 주소를 보내주면 그죠? 이 배열의 시작 주소에 대해서 스타트가 받아서 스타트는 자기가 가리키는 그 배열을 쭉 방해 개수만큼 출력하고 싶은 게 아웃풋 어레이 함수의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전달인자로 날라오냐면 여러분들 size of i array 나누기 size of i array의 영번방 해주죠. 그러면 배열 전체 크기 나누기 배열의 방 하나의 크기니까 자, 여기에서 이 방 배열의 개수 5개가 계산이 됩니다.
어, 저 스타트 번지서부터 시작하는 배열은 방이 5개가 있어. 그래서 그 배열의 데이터의 개수를 보내줘. 5개를 찍어야 해. 라는 걸 보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인트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사이즈 오브 인트는 4바이트죠. 그쵸? 예, 배열의 각 방의 크기를 보내준 거예요. 배열의 각방의 크기, 인트 배열 5개. 자, 스타트 번지에 있는 것은 배열의 주소이고, 스타트 번지에 있는 배열로 가서 몇 개를 찍을 거야? 5개를 찍을 거야. 그런데 그 배열의 방 하나의 크기는 4바이트야. 자, 카운트는 5개야. 자, 이렇게 저장을 시켜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프린트 인트야 가라. 이게 뭐냐면 함수명이에요. 함수명. 자, 그러면 내가 함수명을 보내면 함수의 시작 주소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 포인터로 함수 포인터 변수로 받아줍니다. 되셨습니까? 음. 근데 강사님 프린트 인트라는 함수를 왜 보내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점수를 출력할 때는 우리가 형식 변화 문자 뭘 쓰죠? 점수 출력할 때는 %d를 쓰죠.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있다가는 이걸 수행하고 난 다음엔 더블형 배열을 출력할 거거든요. 그러면 더블형 배열을 출력할 때는 뭘 쓰죠? %lf를 쓰죠. 자, 정수형을 출력할 때는 %d를 쓰고 프린트 더블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프린트 더블이라는 함수는 실수형을 출력해 줄 때 %lf로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밑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프린트 인트라는 함수는 자, P를 뭘로 찍어주냐면 %OD로 찍었네요. 그쵸? 필드폭 5칸 잡아서 예, 정수값을 하나 찍어줘. %D로 찍고요. 자, 프린트 더블이라는 함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P가 가리키는 대상체를 %점이 F로 찍네요. 그쵸? 더블형이니까 LF로 찍고 %LF로 찍고 인트형이니까 %D로 찍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딱 출력을 할 때에는 당연히 형식별화 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아웃풋 어레이는 내가 지금 인트 배열의 주소를 받았는지 더블형 배열의 주소를 받았는지 보이드 포인트 난 몰라. 그냥 주니까 뭔지 모를 배열의 시작 주소 하나 받은 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웃풋 어레이 함수 안에서는 자기가 직접 여기에서 printf문으로 출력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인트면은 %d고 더블형이면은 %lf인데 내가 여기에서 %d라고 찍을 수도 없고 %lf라고 찍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구조체 같은 게 날라오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출력이. 그래서 자, 아웃풋 어레이 함수는 얘네가 뭐냐면 이 두 함수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력 보조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티저형을 찍을 때는 프린트 인트 함수로 더블형을 출력할 때는 프린트 더블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출력 보조 함수가 아웃풋 어레이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떤 배열의 주소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저 출력 보조 함수들이죠. 지금 자 출력 출력 보조 함수의 시작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출력 보조 함수의 시작 주소를 보내주면 함수의 시작 주소가 오니까 당연히 함수 포인터로 받는데 이 함수 포인터 변수는 출력 보조 함수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출력 보조 함수의 시작 주소를 받는 거죠. 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호출을 보도록 할게요. 아웃풋 어레이 함수가 처음에 I 어레이를 보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축소해놓고 그림을 보자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있는 스타트라는 보이드 포인터 변수는 100번지 받아서 그때부터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카운트 변수는 저 배열은 방이 5개를 받았고 데이터 사이즈라는 변수는 방 하나의 크기는 4바이트야 라는 걸 받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라는 함수 포인터는 뭘 받았어요? 프린트 인트 함수의 주소를 받았으니까 얘는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웃풋 어레이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자, 폼을 돌렸어요. 카운트만큼. 방의 개수만큼 i는 0부터 방의 개수만큼 돌면서 자, 프린트F 문으로 출력 결과를 찍습니다. 자, 번호를 찍어주네요. 1번 데이터는 해가지고 자, 프린트 데이터가 뭐예요? 함수 포인터 변수면 얘잖아요. 얘. 그렇죠? 그럼 프린트 데이터가 이제 뭐 가리켜요? 프린트 인트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프린트 데이터라는 펑션 포인터가 프린트 인트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건 결국 프린트 인트를 호출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프린트 인트라는 함수는 뭐 하는 애냐면 주소가 하나 날라오면 보이드형 주소가 하나 날라오면 그걸 인트니까 인트 포인터로 얘를 캐스팅을 하는 게 먼저죠. 자, 캐스트가 먼저이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게 가리킵니다. P가 가리키는 것에 있는 값을 %OD로 정수로 찍어라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뭐가 계산돼서 날아가야 되냐면 이 주소로 자, 저 배열에 각 방의 주소인 100, 104, 108 이게 날아가야 돼. 자, 처음에는 여기에서 100번지가 날아가서 10이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는 104번지가 날아가서 20이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는 108번지가 날아가서 30, 그 다음에는 112에서 40번지, 116번지 해가지고 50이라는 값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이게 쭉 계산돼서 5번 폼은 도는 도중에 1번은 10, 2번은 20, 3번은 30, 4번은 40, 5번 데이터는 50이에요. 이거를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주소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주소가 계산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소를 계산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 주소의, 배열의 시작 주소는 스타트가 갖고 있어요. 100번지예요. 근데 이게 무슨 타입이에요? 보이드 포인터 타입이에요. 이게 뭔지 내가 몰라. 내가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 포인터에 자, i는 0, 1, 2, 3, 4로 바뀌면서 자, 100에다가 처음에 0 더하나만 하나 100번지 그래서 처음에 100번지가 날라가서 10이 찍힙니다. 자, 그 다음에 i에다 1을 더했는데 자, 이 1이 1에다가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즈 지금 얼마를 곱했어요? 데이터 사이즈 방 하나의 크기는 4바이트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곱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0에다 4 곱하나만 100번지. 자, 그 다음에 100번지에다가 1을 더하면, 자, 거기에다가 4를 더해서, 자, 104번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104번지를 만드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이드 포인터로 주소 계산을 할 때는 캐스팅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소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주소 캐스팅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여러분들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했죠? 강사님, 지금 스타트가 가리키는 거는 인트방인데, 인트 배열인데, 왜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얘를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을 해야 여러분들 요거 연산했을 때, 자, 요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사용자가 넣어준 코드잖아요. 방 하나의 크기로 주소를 이렇게 4번지씩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데
원래 주소에는 주소 연산 규칙 제1규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연산을 해도 자, 캐스팅을 무조건 해야지만 할 수 있죠. 자, 요거가 아니라 미리 더 있자면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연산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주소에다가 이걸 곱하면 더하면 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좀 여기다가 써놓고 볼까요? 자,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한 스타트 더하기 i 곱하기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 사이즈는 4. 자,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스타트가 100번지이면 100번지를 캐릭터 포인터용으로 캐스팅하면 이거 원래 보이드 포인터였다가 이게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이 됐죠? 자, 그렇게 캐스팅된 여기서는 연산자 우선순위상 이게 먼저, 이거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잖아요. 자, 그렇게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된 100번지에다가 자, i가 0일 때는 0을 더하고 i가 1일 때는 1을 더하고 4를 더하고 i가 2일 때는 8을 더하고 i가 3일 때는 11을 더하고 i가 4일 때는 16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소에 더해진 이 0이나 4나 8이나 10이나 16은 절대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컴파일러가 다시 한 번 더 이 빨간 부분은 컴파일러가 다시 한 번 더 사이즈 오브 캐릭터를 곱해주잖아요. 사이즈 오브 캐릭터. 캐릭터 포인터형인 자 캐릭터 주소인 100번지에다가 내가 0, 1, 2, 3, 4를 더했어요. 자 그러면 0, 4, 8, 12, 16을 더했어요. 그러면 이 연산을 할 때 당연히 이런 주소 연산 제1규칙이 적용이 돼서 다시 한번 네 0에다가 1을 곱하고 4에다가 1을 곱하고 8에다가 1을 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거는 컴파일러가 추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추가해준 예, 주소 연산 규칙 제1규칙. 자, 1규칙으로 이렇게 곱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곱해지는 값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연산해가지고 주소가 다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100, 104, 108, 112, 116번지가 나왔는데 이 연산이 끝나고 나도 이 연산이 이 우리가 보이는 연산 외에도 이렇게 컴파일러가 추가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형이 사이즈 캐릭터가 또 곱해지고 또 곱해지고 또 곱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곱해질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인트 배열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인트 배열을 가리킨다고 이걸 인트 포인터로 캐스팅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인트 포인터로 캐스팅했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곱해져? 사이즈 오브 인트가 곱해지면서 자, 이게 이제 인트 포인터로 캐스팅했다고 보세요. 그럼 사이즈 오브 인트저가 곱해지면서 자, 뭐 0에다가 4 곱하면 0이니까 100번지지만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사이즈 오브 인트에서 4, 4, 16 이게 여기서 바로 116번지가 나와거든요. 몸부림이지. 그러면 얘는요. 48에 30, 이거는 이제 132번지가 나와버립니다. 나는 내가 구해야 되는 주소는 100, 104, 108, 111, 116인데 자 인티저 포인터로 캐스팅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소가 커져서 미해학 영역을 가리키는 예, 미해학 영역의 주소들을 계산해내면 배열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출력될 리가 없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보이드 포인터로 아무거나의 주소를 받을 때에는 자, 내가 지금 받은 방 하나의 크기를 이렇게 두 번째 전달인자로 받아서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주소를 계산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이드형 포인터는 캐스팅하지 아니하고는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얘를 무언가를 캐스팅해야 되는데
호의 예외 없이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을 합니다. 캐릭터 포인터로. 되셨습니까? 그래야 내가 방 하나의 크기로 주소 계산에 놓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이해되셨나요? 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되어서 온 주소는 자, 104, 108, 116번지가 여기 P라는 포인터한테 오잖아요. 근데 P는 보이드형 포인터잖아요. 예, 보이드형 포인터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인트 포인터로 캐스팅해서 이걸 캐스팅하지 아니하고는 얘가 가리키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나요. 왜?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읽어다가 찍으래. P가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데 내가 가리키는 게 한 바이트짜리 캐릭터형인지 두 바이트짜리 쇼트형인지 네 바이트짜리 정수 인티저형인지 몰라요. 모르는 애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읽어오라고 하면 못 읽어옵니다. 그러니까 야, 너 P 너는 인티저 포인터야. 야, 너 정신 차려. 너는 인티저 포인터야. 너는 주소인데 인티저형을 가리켜라고 캐스팅을 해줘야지만 걔가 가리키는 대상체 값을 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와, 되게 어려운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막 많은 개념이 나왔어요. 자, 보이드 포인터, 함수 포인터는 고급 포인터예요. 진짜 경력이 많은 실무자들이 어, 자주 쓰는 표현들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아웃풋 어레이라는 모든 종류의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으면 그 모든 종류의 배열을 다 찍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근데 찍으려고 보니까 형식 변화 문자가 타입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포문을 돌리고 개수를 제한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딱 찍는 그 순간에는 인트형인지 더블형인지 거기에 맞는 타입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보이드 포인터로 배열을 전달했는데 출력 보조 함수들을 만들어서 출력 보조 함수도 같이 전달을 해야 하다 보니 함수 포인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된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보조함수, 출력 보조함수의 시작 주소를 받아서 자, 내가 출력하는 그 순간에는 이 출력 보조함수로 콜하는 구조로 출력을 해주고 있다. 근데 이때 보이드형 포인터로 내가 주소 계산을 해서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하고 데이터 하나의 크기를 i에다 곱해서 바로바로 내가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의 주소를 구해줄 수가 있겠더라. 되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예제예요. 실무자들도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코드를 작성해 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무자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쉬운 코드들만 이제 작성해 보신 실무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학생이고 시언어를 배우는 학습자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개발자로 이제 취직을 해서 그죠? 개발자의 길을 걷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할 수 있고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웃풋 어레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함수를 우리는 제, 네, 위 코드라고 얘기해요. 제네릭 코드. 제네릭은 일반화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일반화된 코드. 즉, 자료형으로부터 자유로. 그러니까 아웃풋 어레이는 어떤 종류의 배열이든지 모든 자료형의 배열은 다 출력할 수 있는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타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코드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제네릭 코딩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네릭 코딩 기법. 제가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강의할 때 제네릭 코딩 기법을 강의를 했고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하셨어요. 알아. 나도 제네릭 코딩 기법으로 코딩하는 거 조금은 아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정말 좋으네. 제가 제네릭 코딩 기법을 어디까지 적용해 드렸냐면 자료 구조까지 적용을 해드렸거든요. 완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자료 구조라는 학문을 배워보면 내가 스택을 만들 때
인티저형 스택, 더블형 스택, 캐릭터형 스택, 뭐 스트럭트 퍼슨형 스택을 다 타입별로 다 만들어야 돼요. 스택 코드를. 근데 제네릭 스택 코드를 만들면 모든 타입의 데이터가 네,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 스택 코드를 똑같은 코드를 타입별로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만들 이유가 없다. 그냥 스택은 제네릭 스택 하나로만 하나의 코드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높았던 강의가 바로 제네릭 코딩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뭐 제가 아마 인프런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인프런 사이트에 이제 자료 구조 강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를 해보려고요. 네. 제네릭 코딩 기법이라는 이 문법으로 이 과목으로 과정을 좀 런칭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보이드 포인터와 흡수 포인터를 이렇게 융합해서 잘 쓰는 예제였는데요. 좀 어렵죠?